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 트럭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테슬라 주가도 조사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대왕고래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석유공사가 계약한 회사는 싱가포르 기업인 이스턴 내비게이션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도 아쉽지만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급은 많이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수급 상황이 좀 부족한 건 어제랑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런 경계감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예상보다 낮은 그런 금리를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낮은 수준의 좀 금리 인하 가능성. 예전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기사라든지 시장에 좀 기대감이 상승이 나온 거 보면 B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이 부분에 하나도 동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많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경계하셔야 된다. 차라리 천천히 좀 내려오는 그런 비행기로 제가 예로 들어드리는데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착륙할 때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천천히 내려오는 그런 가능성, 이 시그널을 좀 확인하면서 한 번 내리고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어느 정도 시중의 통화량, 그러니까 금리라는 부분보다는 시중의 이제 통화량의 증가와 감소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화를 좀 풀었을 때 이게 좀 괜찮은가? 경기도 회복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속도를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개월, 6개월 뒤에면 또 다시 한번 또 내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기대감을 넘을 상승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수가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B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 플러스 알파적으로 뭔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새로운 상승 모멘텀들이 따라 주어야 사실 지금에서 지수가 박스권을 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쌍바닥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N자형 파동으로 한번 깊게 꽂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좀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을 제가 열어두시라 말씀드리고 있고, 9월 FOMC까지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변수에 따라서 충분히 이동이 나올 수 있고, 이 변수는 지금 현재 시장의 키는 외국인들이 결국엔 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수급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개별 종목들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어제 오늘 사실 거래가 좀 답답해서 매매할 것들은 사실 없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들로만 거의 거래가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특징주는 양자 컴퓨터, 이제 대왕고래, 뭐 백화점 관련된 그런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딱히 오늘 눈에 띄는 그런 섹터들은 없다. 그나마 이제 진단키트나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좀 눌렸던 것들이 조금 양봉의 모습을 반등 추이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정도의 의미가 있는 모습을 좀 보일 뿐 다른 것들은 대부분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템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을 수 있을 때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잡히는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조금 여유롭게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비슷한 그런 시장이다. 향후에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양시장 모두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양시장 모두 현재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경계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승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필요한 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양자 기술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3천억 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어쨌든 각종 분야에서 AI나 암호 비롯해서 다양한 좀 첨단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분야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기술은 진짜 좋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아요. 사실 조선이나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1등이지만 네. 양자 컴퓨터 기술력 자체로도 세계 1등이거든요. 오. 근데 주가는 못 따라가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언젠가는 대장으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15년을 제가 봐왔지만 한 번도 대장으로 좀 움직이진 않았다. 근데 예전에 AI도 이렇게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게 부각되는 시점은 언제든 올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언젠간 좀 부각이 될 건데 지금 당장은 좀 테마성인 움직임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굳이 이 종목 오늘 매수할 게 없어서 이거 들어가서 따라가셔서 단타 치시면 좀 빠져나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시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양자 기술 R&D 이제 예타 면제 좀 보도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좀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고요. 일단 정부가 이제 과제로 삼은 3가지가 있는데 AI 그리고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 등의 3개 이제 3대 게임 체인저로 좀 꼽고 나서 R&D를 좀 투자,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지금이지만 예전부터도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하기 때문에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만 유효하지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주도 섹터로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을 좀 보수적인 관점, 방어적인 관점 그리고 확실하게 좀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보다는 그 수급이 확실하게 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대부분 지금 역배열에 좀 위치해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아무리 못해도 좀 정배열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보안주까지도 사실 보안도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의 좀 일환인데 보안주도 사실 부각이 잘 안 돼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된 업종이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강한지 보안 관련주들은 굉장히 재미없는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향후에는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으나 지금 좀 테마성인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는 또 궁금한 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테마성으로 저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래도 좀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약간의 생소한 분야잖아요. 네. 옥석가래기를 그렇다면 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가장 강하게 가는 종목, 뭐 우리로 엑스게이트 정도 딱 두 가지. 그날 좀 수급이 좀 잘 맞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 저는 매매를 잘 하지 않아요. 그 코이버 정도, 뭐 많이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코이버나 뭐 엑스게이트 이 정도 좀 보실 거고, CQ센 정도가 지금 바닥에서 오늘 좀 튀어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호가를 굉장히 좀 많이 비워놓고,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시면, 제가 이게 종목을 설명드리는 것도 참 애매한 게 거래량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래로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진짜 반등 한번 내가 꼬리 한번 먹어보겠다, 그런 만약에 접근이시라면 이런 CQ센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거래가 너무 없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다만 거꾸로 거래가 없다는 부분은 작은 거래로도 주가 상승이 시원하게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까지만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 성장이나 가치로 가시는 것보다는 테마성 있는 움직임, 수급에 따른 그런 움직임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기술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대왕고래입니다. 전문가님, 한국석유공사가 싱가포르 이스턴 내비게이션사랑 보급선 계약을 맺었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가시적인 진척이 보이는 거는 호재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오늘 뭐 화성밸브 살짝 반응이 나왔는데 조금 뜨뜻미지근 해요. 이게 시장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화성밸브도 오늘 양음양 패턴이 나와서 장대 양봉을 충분히 좀 세울 수 있는 날이었고, 사실 오늘 저는 매매할 게 없을 거다라고 이미 장전에 좀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대왕고래 관련돼서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좀 화성밸브를 체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오늘 시장 그냥 영향을 좀 받고 있구나, 이 점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순항 중이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매일매일 이슈가 좀 던져질 거예요. 내년까지 시초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또한 테마성인 그런 움직임으로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석유공사에서 이제 시추를 위해서 이제 보급선 용선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석유공사가 이제 계약한 회사는 싱가포르 기업 이스틴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실제로 유전 개발까지 단계에는 시간이 다소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좀 테마성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어두시고, 확실하게 시추가 된다 안 된다, 아마 이거 매매하시는 분들도 시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따라서 테마성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이고, 나중에 뭐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그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자. 제가 계속 비슷한 맥락으로 대왕거래 섹터들 말씀드릴 때 예시로 드는 게 초전도체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하시면서 테마성의 움직임, 그리고 강하게 가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화성밸브가 지금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지금 하단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서 좀 횡보 만들고 우상향 박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접근하시는 분들, 조금의 화성밸브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지금 가스공사 관련해서 고점에서 좀 매수하셨다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건데, 오히려 지금 4만 원대 이 구간이라면 오히려 비중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도 좋다. 단기적으로 다만 박스권이기 때문에 다음 상단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정도, 6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단계씩 높여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왕고래 관련주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화성밸브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성밸브가 어쨌든 간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사실 화성밸브 아닌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일진다이아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만 가요. 안 가는 거 사셨다면 비중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아프시더라도 지금 시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대장, 부대장 정도만 좀 올라가고 사실 대장주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같이 배터리 관련주 전반적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에코프로만 움직였잖아요. 에코프로 안 잡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다른 거 이제 잡고 계신다면 조금 옥석가리가 이미 갈린 상황에서 조금은 뒤처진 전략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가는 종목을 지금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나 성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테마, 수급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강한 걸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셔야 여러분들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냥 들고 계셔도 원금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이 점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왕거래 쪽은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백화점입니다. 전문가님, 백화점 좀 최근에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데요. 뭐 하나그룹 김동선 부회장이 이제 자사주를 공개 매수에 나서는데 네. 갤러리아 주식을 약 544억 원 어치를 사들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매집하는 거는 좀 주주환원 정책과 좀 비슷한 건데요. 적자를 좀 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뭔가 이제 쇄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 부사장이 이제 공개 매수로 사들인 그런 주식이 3,400만 주, 전체 이제 보통주의 17.5%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 관련해서 뭐 최근에 백화점 굉장히 좀 좋아요. 새롭게 또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감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단순하게 이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소비 관련된 부분, 경기가 지금은 좀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비가 진행이 되겠죠. 소비가 이제 상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소비 관련돼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매출에 좀 이바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TMF 관련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있었지만 이커머스 관련해서도 업계에서 지금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백화점 이런 쪽에서 이커머스에 좀 잘 뛰어들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소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향후에 튀어 올랐을 때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고 지금 또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럼 면세라든지 백화점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호텔, 숙박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좀 수주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좀 확장해서 바라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화점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면서 뭐 소비 패턴이 좀 활발해지고 하면 분명 경기가 좋아지면서 백화점 소비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관련 종목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네.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들어가시는 건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수급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확실하게 좀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매매를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아요. 가격적으로 저가 매수,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산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예전에 제약바이오가 저점이다. 이게 기대감이 엄청 많은데 주가가 여기에 있어? 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 정도였잖아요. 근데 종목들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지금 수급 자체가 여기까지 뻗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아니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수급적으로는 시간을 조금은 기다리셔야 된다. 향후 만약에 1, 2년 정도 나는 보실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냥 사셔서 한 비중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종목씩 사셔가지고 묻어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겠다. 만약에 이거 아니고 단타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저는 말리고 싶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하락 섹터를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문가님, 네. 뭐 리튬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분명 맞는데 지금 뭐 2차 전지 전고체 관련해서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전고체 쪽이 좀 강력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많이 빠지나요? 많이 많이는 안 빠지고 아니다. 있는데 조금 그냥 상승 나왔던 거 비하면 그냥 살짝 네.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사실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테마성, 그 눌림목을 좀 만들고 가는, 이게 눌림목 만들 때 여러분들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매수하신 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좀 느끼실 거고, 상승 나왔다가 50% 정도는 빠져요. 상승 나왔다가 나온 거 대비해서 절반 정도는 빠지는 게 이게 확실한 눌림목 구간이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제가 항상 이제 미 대선 관련돼서 그리고 코로나 질병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동 리스크 세 가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곁다리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이슈 이거 5가지는 여러분들 빼놓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따라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좀 긍정적인 이슈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다만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궁극적으로는 2차전지 올라갈 때 좀 같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또 테슬라 영향을 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전기차 화재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좀 플러스 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쉬어가는 거는 많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눌림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의 하락은 살짝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안 그래도 뭐 테슬라 지금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 관련해서 차량에 뭐 화재 사건이 또 발생을 네, 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좀 전기차 이슈나 뭐 테슬라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쪽도 전고체도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같이 뭐 체크를 해 보시되 항상 이제 저는 힘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화재 쪽에 많이 붙을 수도 있고 테슬라 관련해서 붙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고체는 사실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 테슬라의 주가와는 상관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2차전지 말씀드릴 때 2차전지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안 가는 건 아니다. 가는 종목들은 또 한두 개씩은 계속 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듯이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뭐 테슬라 관련해서 화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 지금 살아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GS 리테일입니다. 매수가 19,850원에 비중 15%인데요. 전문가님, GS 리테일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21,000원
16,0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좋습니다. 음. 다만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GS 리테일, 뭐 GS25 다 아시잖아요. GS25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손님의 행복한. 그러니까 먹을 걸 보면은 굉장히 알차요. 네, 알차게 있다. 좀 웃으시는데. 그 정도로 좀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고물가 전략 그리고 고객을 좀 마케팅한 그런 부분들이 잘 통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좀 활발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튼튼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셔도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피지업 등록 의무화 이런 것도 최근에 뭐 TMF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뭐 오프라인까지 과잉 규제 논란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거 노이즈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점 업계에서 사실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고, 다만 주가가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면 아직은 좀 역배열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지금 상단에 장기 평선이 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하단에 이렇게 박스권을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는 쭉 끌어가시는 전략보다는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상단에 이제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목표가는 23,000원 보시고 저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 혹은 확실하게 딱 덜어내시고 재투입하셔도 된다. 재투입하실 때는 다시 2만 원짜리 지금 매수하신 구간대가 딱 좋거든요. 저 자리에서 매수해서 다시 좀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유통이나 물류시장 굉장히 좀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손을 많이 타는 그런 종목이에요.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 손이 어느 정도는 뻗지만 지금은 반도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좀 뽑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인지하시고, 다만 이제 물가 자체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지만 주주 입장에게는, 기업의 입장에게는 조금 좋은 그런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시면 좋겠다. 다만 지금은 조금 유동적으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23,000원 넘어가면은 지금 상황에서 3만 원까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직전에 이제 자리 잡던 구간이 딱 3만 원 구간인데 이 자리가 좀 이탈되고 나서 조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향후에 진짜 중장기적으로 한번 쫙 끌어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3만 원까지 그냥 탁 끌어가셔도 괜찮은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종목 자체는 좋은 종목인데요. 박스권 대응하시면서 23,000원 선에서 우선 정리할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신풍제약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8,45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신풍제약 하면은 뭐 어쨌든 저희 지금 요즘 현재 상황,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가장 네. 크게 좀 움직였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의 코로나가 좀 살짝 주춤하다 보니까 네.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고점에서 사시는 전략 때문에 사실 문제인 건데,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겁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상승 나왔다가 딱 눌림 먹고, 기술적으로 표현을 드릴게요. 지금 겁나실 건데 여러분들 TV 보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여러분들 동반되지 않은 상태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 수급 현황을 볼까요? 개인들은 여러분들 겁을 먹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4거래, 5거래일 연속 사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외국인이 뒤처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여러분들 5거래일을 샀다는 건, 제가 딱 그냥 간단하게 딱 표현을 드릴게요. 지금 5일 동안 샀습니다, 여러분들. 그 5일에 대한 평균 가격선이 아무리 못해도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일 거예요. 그렇죠? 5일 동안 여러분들 고점 그리고 오늘의 저점을 더해보세요. 그 외국인들 평균 가격대가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산수만 하시고 2분의 1 나누기만 하시면 돼요. 덧셈 하시고 나눗셈만 하시면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럼 최소 못해도 여러분들 이 자리 이상은 반등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항상 눌림목 만들 때는 상승 나오고 반 눌렸다가 횡보한 다음에 박스권 돌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아무리 못해도 이 종목엔 16,500원 이상, 17,000원 이상 간다.
그 외국인들을 그리고 본전치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는 뭐 이제 양봉 뜨는 종목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다시 좀 음봉으로 돌았어요. 이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뭐 상승하는 것들이 없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세력들이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지금 급한 건 물려 있는 사람들이 급한 거예요. 그 심리를 여러분들 역으로 이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비중이 좀 많지 않으시면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20%시니까 너무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가능하신다면 5% 이내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상단 목표가 2만 원 보시면 충분히 이거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죠.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음봉 뜨고 이게 손실금의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손실 금액에 따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거래량만 보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력들 물량 정리할 때는 쌍고점 만들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못해도 19,750원 저 근방까지는 좀 가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못해도 19,750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심택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32,800원에 비중 13%입니다. 전문가님, 네. 심택 지금 현재 22,2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좀 급락 이후에 좀 횡보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좀 반등 나오면 파시자. 트렌드가 좀 지났어요. 예전에 뭐 심택홀딩스, 대덕전자, FPCB 관련해서 반도체 다 빠질 때 이 두 가지만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과거의 영광을 지금 떠올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FPCB 문제가 아니고 HBM 관련해서 지금 상승세를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업종상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예전에 이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지금 HBM이 또 2, 3년 지나면 HBM 매매하면 바보야. 또 이 소리를 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도체는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특성,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예전에 화장품도 마찬가지. 예전에 뭐 대형 중국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화장품주가 잘 갔다면 지금 ODM, OEM 업체들 잘 가고 있고 미국, 유럽 이런 식으로 남미나 이런 쪽에 좀 진출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종목이 안 좋아서 지금 빠진다라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조금은 헤맬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조금은 박스권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와줄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3만 원 1차적인 목표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4만 원. 여기서 이제 박스권 등락이 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업종이 좀 무너지니까 따라서 좀 빠져버렸거든요. 일단 충분히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요. 다만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시금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기회비용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차 목표가 3만 원, 조금 덜 오더라도 비중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4만 원까지 끌어가 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이렇게 도와주셨는데요.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82,900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7만 원대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면 사시면 되는데 못 기다리신 거죠. 아직 바닥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하이닉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게 쌍바닥 찍고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출 엔비디아가 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글로벌적인 시장을 좀 끌어가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향 매출이 지금 가장 많이 잘 나오고 있는 건 당연히 하이닉스고 하이닉스가 50% 이상 50%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2인자예요. 조금 아쉽겠지만 HBM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춰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HBM향 매출을 AI향 매출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어쨌든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조금은 뒤처질 수 있으나 이 CXL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설비 투자라든지 돈은 짱짱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것들을 좀 진행을 했을 때 하이닉스를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좀 뺏어내는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경기 전체를 대변합니다. 이번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7%? 제 기억에 19.7%였던 것 같은데 19.7이든 8이에요. 19.7% 정도가 반도체향 매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를 거의 20%, 5분의 1 정도를 반영을 하는 게 사실 반도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 자체의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기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기가 좋은가요? 아니죠. 지금은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갈 수는 없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럼 이거 투자하지 말라는 거네? 가 아니고 박스권 대응을 철저하게 좀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하반기에 저는 상반기에는 하이닉스가 좀 우세했다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 상승의 폭에서 뭐 매출적인 측면보다는 하이닉스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의 폭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우세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75,000원 구간 여기 지지부터 상단 목표가 85,000원까지 좀 끌어가시는 전략. 아무리 못해도 85,000원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요. 저 자리 넘어가면 비중 일부는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9만 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하실 때는 뭐 앞선 자리에서 매수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보다 가는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매수가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익 나시는 분들 제가 못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좀 빌빌거리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사시더라도 그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비중 5% 담으시고요. 여기 가면 이제 막 20%씩 담으시거든요. 하이닉스 지금 손실 보신 분들도 똑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항상 주가가 저조한 상황에서 비중을 좀 담으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신다면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니까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만 원 초반대 다시 한번 좀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많이 찍으면 6만 원대까지도 한번 찍을 수 있고요. 일단 이 자리 딱 찍고 나왔을 때 그 자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일단 7만 원 초반대를 좀 목표로 삼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반기에는 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요. 85,000원 선 정도 오면 비중 축소해 주실 것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 바이넥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67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바이넥스가 올라왔습니다. 바이넥스 지금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네. 23,7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죠. 그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진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5일선 아직 살아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제약바이오 최근에 좀 조정 나오고 있는데도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져가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사실 장대항봉이 좀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시장이 빌빌거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직 5일선 받쳐져 있고 수급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구간 주봉상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아예 서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끌어가시고 장대양봉이 시원하게 하나 딱 떠준다. 그 자리가 매도 자리다. 단기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면 잠시 후 정오의 템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 하락장이지만 네. 금요일이지만 네. 그럼에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네. 하락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오늘 제일 만만한 게 지금은 건설주예요. 건설주만한 게 사실 없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림목을 지나고 좀 쉬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건설주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너무 그 공격적인 매매는 지금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바닥권에 아예 좀 바닥이 좀 나와 있는 데모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나라 남북 경협 관련해서 좀 묶여 있죠. 관련해서 재건 소식이 좀 있고 부동산 업황 회복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세 번째는 그린벨트 이슈까지도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세 가지 이슈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이고 그 안에서 또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데모 관련해서 차트를 좀 보면은 여기 상승 좀 크게 나온 다음에 쉬었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거 3번 자리 저번에 경마 게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승 한번 여러분들 나왔다가 좀 쉬어가고 한 달 정도 횡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간적으로 이제 한 보름 정도 횡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장비 양봉 딱 노려보는 그런 전략입니다. 작은 삼각 수렴형이 이 자리에서 좀 출몰을 했기 때문에 이 수렴형 차트를 조금 당긴다면 여기서 지금 수렴형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으로 이 장대 양봉을 여러분들 노려보는 장대 양봉을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춰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매수가 아까 제가 원고 준비할 때 1,60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 1,370원 구간 지나고 있어요.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1,500원 여기 장대 양봉 딱 뜨면은 상단에 이제 자리까지 11,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12,000원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9,700원 사실 손절이 좀 필요 없을 정도로 바닥에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9,700원 구간 좀 손절 라인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기 하단에서 이거 박스권 대응을 잘 해서 이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 전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데모였습니다. 미 대선 관련해서 재건주로 엮이고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 살펴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아쉽지만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 이제 저는 좀 예상이 가는 답변이 있는데요. 네. 뭘 하면 될까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주무세요. 여행 가세요. 날씨도 좋은데 네. 태풍도 지나갔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만 고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뭐 힌트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 다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힌트를 줄까 안 줄까? 지금 이거를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애매하게 얘기할 것 같다. 아, 이도저도 아니게.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애매하거든요. 네. 그리고 FOMC에서 확실하게 던지지 굳이 잭슨홀 미팅에서 확실하게 던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 한 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애매하게 갈 것 같아요. 그 이럴 때에 맞춰서 전략을 좀 짜시는 그런 전략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전략을 좀 짤 때 뭐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좀 던져준다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건데 제가 저번에 아까 전에 이제 서두에도 시황 정리할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락이 세게 나온 다음에 지금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를 좀 이슈를 덜어내고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지금 나온 건데 거의 B컷에 대한 기대감, 50bp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50bp는 당연한 거고 알파적인 그런 요인, 경기까지도 좋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수에 여러분들 하락을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진짜 저점이고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외인인데 여기에서 저점인데 한 번도 여러분들 외국인들 거래가 붙어서 올라온 적이 없어요. 여기가 저점이라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빠르게 정보력을 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쌍바닥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지금 쌍바닥 가능성을 제가 열어두고 말씀을 좀 드릴 때 전략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그 반도체 특히 2차 전지 고점에 어느 정도 와 있는 것들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관리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고 지금은 사실 현금이 제일 좋아요. 현금이 제일 좋습니다. 어정쩡할 때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고 월요일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안 하던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근 5일 동안 이번 주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건데 그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좀 구성하시는데 좀 힘을 쓰시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을 한번 복귀해보자. 오히려 이런 시장이 지루한 시장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 눌림목 만드는 시기예요.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종목들 잘 체크해보자.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질병 관련된 부분들 잘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봤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오늘 종목으로 건설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건설이 좀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9월에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실할 것 같다. 시장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주일 것 같거든요. 지금 주신 종목 이외에 아무튼 건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건설 관련해서는 보셔도 괜찮다. 다만 실적 회복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데도 좀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이제 사이클에 들어설까 말까한 그런 구간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PF라든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런 이슈들은 좀 걷어내야 돼요. 노이즈를 결국에는 걷어내야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지금 건설주가 올라가는 건 단순한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겠지. 그리고 재건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겠지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좀 진행이 되겠지. 사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관심 있는 그런 나라도 없을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볼 때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지 확실하게 시그널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2분기 실적 확인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이런 유지가 되는지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거래가 진짜 활발해지는지 저는 내년까지는 사실 부동산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지금은 테마성의 움직임으로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만나봤고요. 저희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로 양자컴퓨터, 대왕고래, 그리고 백화점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데모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파월 발언에 따른 시장 전략 구성에 만전을 가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